이야, 이야, 이야. 이 정도 되면은 일단은 아우 씨.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여러분 극강의 가성비 인테리어를 혹시 원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현장, 그 송파에 있는 그 트리지움 아파트 현장이거든요. 어차피 인테리어는 나한테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번 이제 바람이 불면 확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전 봐요. 유행도 있는 거고, 그리고 쏠리면 쏠리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볍게 필요한 부분만 나는 좀 한번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인테리어를 전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필요한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좀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짧지만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돌려서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바닥 보양을 한번, 좀 폴리베니아가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닥 보양을 좀 해야 되는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마루가 물론 좀 상하는 게 있겠죠, 결국에는. 그리고 요 남향 쪽으로는 색깔도 변한 게 있을 테고,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요런 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까지는 것도 좀 있을 테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마루는 또 그런 맛에 쓰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은 우리는 타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괜찮아. 약간의 변색이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내가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가끔 문제가 생길 만큼의 뭐 표면에 문제가 있다. 막 양말 신고 다녀야 되는데 막 찔리고 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땐 교체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살리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요 폴리베니아. 이 폴리베니아는 이 단순한 그 플라스틱 판때기가 아니라요, 그 골판지처럼 속에 그 공기구멍이 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쿠션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구를 보면은 피스, 요런 피스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전기 전용 피스입니다. 앞이 뭉툭하죠. 뾰족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일반 피스는. 근데 요거 좀 보면은 여기도 지금 뭉툭해요, 머리통이. 아이고, 좀 잘 안 보이나? 요 머리통이 좀 뭉툭하죠, 대가리가. 근데 여기도 좀 뾰족한 게 있고 좀 다양해요. 그런데 요걸 여기다 이렇게 놓고 발로 ปุ๊ 밟잖아요. 그러면은 저 폴리베니아 한 장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심플합니다. 폴리베니아를 2장 깔거나, 아니면은 가우루 보양지라고 있습니다. 가우루. 그래서 가우루 그러면은 이렇게 뭐야, 물소, 황소 약간 이런 거 같은데, 가우루 보양제, 가우르.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요즘 가우루 보양제가 조금 얇아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밀도도 높고 굉장히 좀 짱짱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건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 사면은 그냥 두꺼운 도화지 느낌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랑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폴리베니아를 먼저 깔고 가우루를 그 위에다 까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폴리베니아의 장점은 뭐 쿠션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물을 약간 흘렸을 때 요때는 얘가 방수가 되니까. 그러나 가우루 보양제는 말 그대로 종이니까 보양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밑에 깔고 위에 깔고는 그거는 잘 선택을 해서 까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얘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고 밀도가 높은 가우루를 위에다 좀 놓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걸 까신 다음에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기계를 놔야 하는 부분 그쪽에다가 합판 정도 하나 깔아 놓으면 좋습니다. 합판. 네. 석고, 노노, MDF, 노노, 합판. 네. 목공이 들어오기 전에 좀 물량을 좀 받아 놓으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합판 깔기가 좀 애매할 텐데 쿵!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고 합판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합판도 이 목재소마다 좋은 합판만 받는 목재소가 있고 좀 후진 합판만 받는 목재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다양해요. 마루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걸레바지.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면 실리콘만 다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금색 실리콘 같은데 금색은 하지 마시고 요즘은 색깔 잘 나오니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고요. 개인적으로 금색이나 갈색은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고요. 차라리 그냥 뭐 그레이지 계열 요걸 좀 하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걸레바지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게 여기는 석고 벽. 자 그러면은 여기를 두드려 보면 여기는 옹벽 시멘트 벽이죠. 그래서 시멘트 벽에 붙어 있는 걸레바지 그리고 석고벽에 붙어 있는 걸레바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석고벽에 붙어 있는 걸레바지는 얌전하게 잘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석고 자체가 평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콘크리트 벽은 평활도가 조금 약해요. 거푸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난데 좀 오래된 아파트, 연식이 된 아파트들은 울렁울렁 그래가지고 여기 있네. 영상에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울렁거리죠? 그래서 걸레바지의 역할이 이런 울렁울렁거리는 어떤 요 부분 이 부분에 울렁거림을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어요. 좀 컴프레스 해주는 느낌도 좀 있는데 그래서 교체를 난 근데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거보다 좀 얇게 갈까 했을 때 요런 데 좀 지저분한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퍼티라든지 아니면 까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옛날 아파트들은 여기 좀 예쁘게 또 이렇게 이거 울렁불렁한 거 좀 막겠다고 여기다가 미장을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까가지고 좀 해야 되니까 여튼 얘보다 얇게 가려면은 조금 추가 공정이 좀 들어가고 석고도 그냥 잡아뛰면은 석고가 또 깨지니까 뭐 평활도 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이 걸레바지를 교체하시려거든 뭔가 추가적으로 사람 손이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쓰거나 아니면 동일한 높이로 쓰거나 조금 더 이렇게 당겨 올리시거나 샤시 요 부분을 제가 한번 제가 여기 어제가 현장 진단이었거든요. 사실은 영상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그 영상 보셨나요? 자 어디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그거 샤시 막 열고 닫고 하는 영상. 자, 준비되십니까? 또 오늘은 괜찮네? 어제는 얘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영상 2 한번 찍어볼래 했더니 안 도와주네. 근데 여기 원인이 있었네. 이렇게 이 고무가 고무가 씹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태양이 엄청나게 이게 강합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 유명한 사진 있죠? 왼쪽은 운전자 쪽은 굉장히 이렇게 막 피부가 노화가 급격히 된 느낌. 그래서 이 태양에 노출된 부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고무가 됐건 뭐 실리콘이 됐건.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설치해 놓은 다음에 실리콘이 벌어져 가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들어오면은 일단 이렇게 여기가 그러네. 이거 이야
이야! 이 정도 되면은 일단은 아우 씨 AS 좀 와 AS 좀 받아보시고 네, AS 좀 받아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사할 때 교체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은 좀 너무 안 다치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게 부드럽네 그러면 1차 통과. 그런데 여기에서 닫힌 다음에 소리가 야 이거 아우 여기가 바로 옆이 롯데타워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닫아 본 다음에 소리가 여름에는 얘가 바람이 잘 통하는지 잘 밀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하자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손만 대봐도 아니면 열감지기만 대봐도 예. 체크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딱 보여요. 야 이거 보내야 되겠다. 예, 그게 좀 있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번 교체는 좀 생각해 보시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리고 닫히고가 괜찮고 잘 잠기고 하드웨어도 짱짱하면서 소리도 굉장히 안 들리고 좋아. 그리고 온도계 재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여기 양쪽에 단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요 밑에 우리가 이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예, 사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샤시를 해놓은 다음에 밑에 공간을 콘크리트로 이제 막는 그걸 사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단열재를 안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열재를 넣어도 그냥 스티로폴 그냥 대충 그냥 덜렁덜렁 이런 느낌이라서 공사할 때 여기를 좀 띄어가지고 이 부분을 목공으로 다시 한번 짱짱하게 하고서 여기 수평도 지금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유리가. 그래서 그것도 잘 들어 올려가지고 한번 싹 잡아주시면은 아껴서 하실 수가 있다. 그 몰딩 같은 경우는 용인하셔도 돼요. 충분히 괜찮다 하시면. 근데 난 꼴보기 싫다 하시면 이제 띄는 건데 여기를 띄었을 때 딱 보시면 딱 보세요. 얘를 빼면 공간이 이빨 자국이 우리 이빨 빼면은 이빨이 하나가 그죠? 연구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공간이 남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실리콘으로 채우던 거기에다가 뭘 집어 넣던 퍼티를 채우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가끔 목공으로 얇게 켜가지고 MDF를 쏙 집어넣은 다음에 필름을 다시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요즘에 융 스위치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그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벽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스위치를 설치하기가 좀 까다롭고 까대기도 해야 되고 선도 또 다른 데로 올려야 되고 게다가 지금은 5구지만 융 스위치 정도 우리가 쓰자 해가지고 천장에다 힘을 주는 순간 저게 5구가 아니라 6구, 7구, 8구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장이 없어졌죠. 자, 장을 재사용할 때 특히 붙박이 장을 재사용한다. 여기에다 일단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나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실상은 요런 벌어짐 현상이 있어요. 요거. 그래서 요런 거는 리폼을 좀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 떼어가지고. 그리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붙박이 장은 완전히 그 벽에 커스터마이징 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뒤틀려져 있는 약간 그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해도 좀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틀려져 있었으니까 다시 뒤틀려진 상태로 넣으면 멀쩡하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붙박이장은 한번 떼다 붙이면 여전히 더 뒤틀려져 버린 상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용서를 해야 된다. 뒤틀려도 용서를 하고 실리콘을 좀 돌린다거나, 밑에 또 다리바를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테일 포기는 좀 필요하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도움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보양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걸 또 누군가 잘 떼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저 붙박이 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객님의 계획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저기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로보캅 팔을 딱 추가적으로 달아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넣는 개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이걸 누가 해주느냐예요. 사람도 중요한데, 보통 일이 적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이 적고요. 그리고 보통 달려드는 팀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1군에 속해 있지 않은 2군, 3군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프로들은 이 일, 저 일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게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팀도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내 팀만 딱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이것 조금 해주고 저것도 조금 해주고 요것도 조금 해주고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요거 조금 하고 요거 걸레바지만 조금 한 다음에 저거는 띄어가지고 살리고, 그런데 옆에 저게 불어가지고 저거는 띄고 저것만 고치고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 2군, 3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쉽게도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좀 낮을 수밖에 없고, 결과도 퀄리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야죠. 미대 오빠를 만나시면 1군에 계신 분들이 저 일을 도맡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엄청나게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제가 그분들한테 일을 드리잖아요. 이제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시라는 건 아니고, 비교를 해보시고 태도도 보시고 그 회사의 레퍼런스라든지 말씀을 나눠보시고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정말 부분적인 공사일 때는 사실 좀 저를 의지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뭐 금액적으로라든지 뭐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영상, 찍어 온 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좀 저와 저희 팀을 좀 의지하셔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여기가 6년 전에 인테리어를 사실 하신 거예요, 이 컨디션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치기도 애매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죠? 이럴 경우에는 일부만 고치고, 대신 이제 필수적인 것들, 뭐 저기 확장, 그리고 단열과 샤시, 그리고 도배,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단정하게 바뀌는지, 그리고 금액도 저는 최대한 이렇게 낮춰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팀장님한테도 좀 잘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해주시고 저것도 한 번 더 해주시고 들어오는 김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가능하도록 제가 지금 계속 옆에서 좀 말씀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